네, 그러면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억누르고 있었던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은 점차 해소가 되어가는 분위기가 형성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는 이유는 뭔가 투명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일각에는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일단은 후보 등록 마감이 되면서 대선 레이스 본격 시작이 됐고요. 미중 협상 유예이긴 합니다만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부분도 어느 정도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흥태윤 팀 모십니다. 김태윤, 김흥태 매니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참 분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일단 트럼프, 시진핑 믿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전반적인 입지 자체가 확실히 이전보다는 조금은 좀 불리한 입장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튼 저도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과연 이번 주말에 이렇게 해결이 되겠어? 예. 솔직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가 부진했었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약간 경계감이 더 강했다라고 보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회담에 대한 이슈 일정이 있으면 그래도 약간 경계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많은 건 사실인데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장도 못 갔고 한국 증시도 못 갔다라는 부분들은 이번에는 당하지 않을 거야라는 이 투자자들의 이 학습 효과라고 그렇죠. 할까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대치가 애초에 낮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선물 지수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가 그 기대감의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도의 이렇게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상승폭이 컸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분간 90일 정도는 그래도 좀 리스크 심리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주말 동안에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현재까지 분위기만 보면 이 훈풍이 내일 우리 시장까지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 기대해봐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제 이 정도에서만 미국 정규장에서 마무리해주면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프리마켓에서 7%대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관세와 관련해서 제일 큰 피해를 봤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애플입니다. 근데 애플 주가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또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또 게다가 이제 이런 분위기가 흘러갔었을 때 자,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에서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파월 의장 자체가 조금은 매파적인 발언들이 아직까지는 지속이 되고 있지만 사실 하반기 한 7월 정도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금리 인하 사이클,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대표적으로 약간 이 규제 완화나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나올 수 있다. 감세에도 마찬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최근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되면 미국 증시에 성장하는 엔진 소리를 들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대놓고 얘기해 준 거거든요. 하반기에 미국 증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올릴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5월, 6월은 오히려 하반기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좋은 기업들 오히려 선점할 수 있는 좋은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김흥태 매니저님. 워낙 이 정치 테마주, 정책 테마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조를 해 오셨으니까요. 네. 대선 후보들 이제 다 마감이 됐고 공식 선거 운동 들어갔거든요.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22일 남은 이 대선. 정치, 정책 테마주 여전히 투자 유효합니까? 네, 지금도 여전히 투자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에서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된 건데 사실 정치 테마주 쪽에서는 인맥주는 어차피 지금에서는 지지율 싸움에 대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고 이제 다음 주 23일이 되면은 대선 토론회가 또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안건에 대한 이제 주제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공약을 했던 이런 일자리라든지 저출생 관련된 세부안들이 이제 토론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으니까는 그 점을 좀 참고한다면은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정치 테마주들을 한 번쯤은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 섹터를 두 분께서 골라 오셨을 텐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많이 궁금해집니다. 자, 첫 번째 섹터부터 만나볼 텐데요. 바로 화면 넘겨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망 섹터와 투자자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는 섹터 댓글 모음집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섹터는 바로 의료 AI인데요.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FDA가 AI 활용을 늘린다는 거 보면 이제 의료 AI도 현실이야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FDA가 인력을 감축하고 AI를 고용하겠다라고 했죠. 인간이 하던 일을 AI에게 시키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로써 의료 AI 현실화가 앞당겨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댓글도 보겠습니다. 말이 좋아 순환매지 결국 의료 AI도 테마성 단타일 뿐이라고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최근 의료 AI 관련 종목들은 뉴스와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분명히 성장 산업이기도 한데요. 의료 AI에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어떤 건지도 잠시 후에 매니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댓글은 AI 쓰면 신약 개발 기간이 60% 줄어? 그러니 정부까지 나서는구나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신약을 개발할 때 AI를 사용하면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통해서 또 다른 의견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진출, 유럽 진출, 말만 무성하지 결국 적자 투성이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실제로 의료 AI 산업들, 그 기업들은 적자를 보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을 포함해서 투자 비용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더욱 중요한 의료 AI입니다.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할지도 잠시 후 매니저들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술용 로봇이랑 AI는 뗄 수가 없네. 역시 머스크가 보통은 아니여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수술용 로봇에 대한 발언을 했죠. 이제부터 5년 이내로 인간 외과 의사보다 수술용 로봇이 더 뛰어날 거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에 대한 성장성이 더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유진 로봇은 사회이사 덕분에 상한가 갔네. 사방이 대선이야 대선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유진 로봇의 사회이사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캠프에 합류한다는 소식에 오늘 유진 로봇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성장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섹터는 바로 의료 AI입니다. 여러 가지 댓글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기대가 있는 반면에 분명 우려도 큰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주가도 한동안 꽤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김태우 매니저님, 보면은 의료 AI, 미국 FDA도 주목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거 테마성 단타일 뿐이다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느 쪽이 더 맞는 겁니까? 저는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성장성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성장주들의 특징을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고퍼 종목이 많고요. 고PBR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그 뜻은 결국에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주가의 수준은 상당히 높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은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어떤 특정 시기가 되면 이제 수익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걷어들이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고퍼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하나씩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같은 논리로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이 로봇주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비교 평가를 했었을 때는 이 퍼나 이런 쪽보다는 전반적으로 약간 PSR, 그러니까 이 매출액 자체는 마이너스가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라도 팔면은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률을 비교할 때는 PSR 같은 이런 지표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테마라고 생각하면 테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AI 의료 쪽에 대한 부분들 실제로 수술용 로봇이나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반기에 첨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큰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 스캇 패스트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보면은 미국의 이런 행정부 지금 현재 정권의 그 포커스 자체, 과연 주가를 어느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부양을 할 거냐라고 본다면 사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1단계, 이 경제, 이 전략과 관련해서 지금 1단계가 무역 제협상입니다.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감세와 관련된 거, 소득세를 인하를 한다거나 법인세를 인하를 한다는 부분들이고, 그 마지막 단계가 결국에 규제 완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규제 완화라는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 사실 이런 일반적인 전통적인 이런 석유화학 섹터나 이쪽에 대한 규제 완화보다는 제가 봤었을 때는 오히려 첨단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이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도 미국에서 규제 완화를 했던 것도 중국의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 상당히 치고 올라와 주다 보니까
너무 규제에 이렇게 발목이 잡혀버리면은 그 격차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하반기에 포커스가 좀 맞춰진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파월 의장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듣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말을 안 듣는다는 느낌보다는 독립적으로 이 독립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아직 내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런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과연 그 정도의 약발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장이 반영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뭐 AI 의료 쪽에 대한 부분들은 성장성을 보시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뭐 좋은 기업들 많거든요, 요즘에.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 하나씩 하반기 정도 되면 좀 본격적인 상승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수술용 로봇도 저는 AI 의료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뭐 이런 뭐 뷰노나 JLK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또 신약 개발 뭐 신테카바이오, 온코크로스 이런 종목들도 비슷한 논리로 접근해 보시면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김태윤 매니저님의 의견이었고 김웅태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미래를 보고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관점 아니다. 이거는 테마성으로 단타로 해야 된다. 뭐 트레이딩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김태 매니저님하고 동일하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마는 테마지만은 이걸 단타성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좀 핵심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목들은 어떤 집단군이든 간에 우리나라 상장되던 종목들은 테마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배터리라든지 이온 배터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양극재, 음극재도 이런 테마성으로도 가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로봇 안에서도 이 로봇 안에서도 AI 키워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서 휴머노이드를 바라볼 것이냐, 합동 로봇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은 의료 AI 쪽에 대한 이런 로봇을 바라볼 것이냐라고 좀 구분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테마성에도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앞으로에 대한 로봇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는 의료까지도 이제 전복돼서 들어가면은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유의해야 될 상황들을 몇 가지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수술용 로봇이 의료 로봇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도 투자를 하는 건데 사실 이런 의료 로봇에서도 여러 가지 또 나눠지는 포맷이 또 나눠집니다. 수술용 로봇으로 봤을 때 로봇 팔 관련된 이런 로봇이 관련돼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엑스레이라든지 MR이라든지 이런 촬영 기법을 통해 가지고 뭐 검사 기능과 또는 진단까지 내려주는 이런 기계를 활용하고 있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있을 거고 또는 그걸 떠나서 수술을 떠나서 어차피 의료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재활 목적으로 한 재활 치료 목적에 대한 로봇들도 같이 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가 어떤 투자 방식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투자를 할 것이냐만 기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기업들은 좀 성장 가치가 좀 높기 때문에 의료 로봇은 앞으로도 충분하게 더 멀리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김태현 매니저님도 앞서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뭐 많지는 않다 보니까 매출을 좀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도 하셨고 이 옥석 가리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들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로봇 관련돼서 봤을 때는 수익 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실상 상용화가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수익 개선에 대해서는 굳이 이런 실적을 가지고 따지고 놓기에는 로봇 관련돼서 실적을 나오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크게 의미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고포라든지 그런 PBR이 높다 하더라도요. 어차피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적자 기업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실적 가지고 기준점을 잡아놓는 거는 별로 의미 없다. 하지만 이 기업이 앞으로 무슨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또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모멘텀만 낮춰본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종목들이 다 비슷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있고 내려갈 때도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지만은 내가 어떤 의료 로봇 안에서도 수술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검사 기능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볼 것이냐 아니면 또는 뭐 재활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볼 것이냐 그거를 나눠놓고 보시는 게 좀 어떨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의료 AI 얘기할 때 보면 우리가 뭐 루닛, 뷰노 등등의 종목들을 참 많이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온코크로스, 뭐 고영 이런 종목들을 언급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좀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좀 변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죠? 이게 학습 효과죠. 뭐 사실 뷰노나 JLK나 이 루닛 같은 기업들은 이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항상 관심을 갖았던 AI 의료 관련된 종목들인데 또 한동안 이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전반적 약간 테마성이 좀 또 나름대로 형성이 저는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온코크로스 같은 종목들도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나왔을 때 이 시세 상단에 사실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좀 없기 때문에 이 주가가 상승하기 되게 쉬운 환경이라면은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AI 의료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좀 이렇게 많이 눌렸던, 오랫동안 좀 눌렸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 올라왔을 때마다 이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들이 아마도 좀 이 기존의 신규 상장주들보다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탄력이 좀 약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 어느 정도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지 않고 단순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추이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업 가치를 평가를 했었을 때 뭐 이런 미래에 대한 캐시플로우를 예측을 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가지고 합산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방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DCF 모델 같은 이런 것들도 좀 있겠지만, 사실 이 그로스, 그러니까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훼손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보면 이 분모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할인율 자체가 결국에 이제 금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낮아지게 되면은, 그죠? 이런 부분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주들 같은 경우 우선 성장성이 훼손이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금리 추이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하반기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은 정해져 있다. 어느 정도 속도로 갈 것인지는 5월에 발표되는 이런 경제 전망에 대한 수치를 보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하반기에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을 꼭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변화하고 있는 의료 AI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두 번째 섹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준비가 돼 있는지 바로 만나보시죠.